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하나시스템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개를 할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제가 60일 이평선 하나만 추가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추가를 해두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공개할 거는 하나시스템이 상장을 하고 나서부터 60일 선을 가지고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방에 지금 있는 분들은 참고자료나 실시간으로 우리가 장중에 대응을 받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고 있는데, 유튜브로만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많은 정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먼저 하나시스템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조건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 나가시면 수익이 나실 겁니다. 지금 하나시스템이 2019년 11월 13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그 날부터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다 봤습니다. 통계를 직접 내봤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 자료가 지금 메모장에 기록되어 있으니 먼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날짜, 월, 일, 요일 전부 다 캡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상장을 하고 나서부터 6년 가까이 총 17번의 매매 횟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단 한 번도 수익이 안 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날짜 우측에 지금 V 표시한 것만 3개를 먼저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별표를 표시한 것까지 제가 총 4개를 보여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직접 차트를 하나하나 다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 대체 뭐냐? 하나시스템이 10월 13일 날 60일 선에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시스템이 사실 시세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시스템은 시세가 끝나지 않았고 56,700원에 충분히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제가 지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조건은 되게 간단합니다. 60일 선에 꼬리로 지지를 하거나 또는 꼬리로 깬 모양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종가가 60일선보다 높으면 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끝.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말한 조건대로 그런 모양이 나왔다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 잘 보세요. 10월 13일 날 지금 꼬리로 60일선을 깼습니다. 그리고 종가가 60일선 위죠?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10월 13일에 고가가 돌파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다음날의 고가를 바로 돌파 못하잖아요. 14일날 13일에 고가를 돌파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14일에 고가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돌파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것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2024년 12월 6일 금일부터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6일입니다. 보시면 종가가 이평선보다 높고요. 그리고 꼬리로 깼습니다. 조건이 끝이에요. 원래는 이 캔들의 고가가 돌파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 다음날에 이 조건이 나온 날에 고가를 돌파 못하면 어떻게 해라? 다음날에 고가로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돌파하는 날이 옵니다. 2024년 12월 6일이에요. 또 볼게요. 2024년 7월 31일, 2024년 7월 31일 꼬리로 이평선을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종가가 이평선보다 높아요. 조건 되게 간단하죠? 목표가가 어디다? 원래는 이 캔들의 고가다. 근데 다음날에 돌파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는 기다렸다가 목표가를 여기로 보고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돌파가 돼요. 이게 언제? 2024년 7월 31일. 그리고 하나 더,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날입니다. 2024년 5월 22일 꼬리로 이평선을 지지를 하고요. 종가가 이평선보다 높습니다. 맞죠? 되게 간단해요. 조건은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를 처음에 어떻게 해라? 일로 봐라. 근데 다음날에 바로 이 고가를 돌파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라? 다음날에 고가로 바꿔라.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면 돌파되는 날이 반드시 나온다. 가장 중요한 2022년 6월 13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별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왜 해놨냐면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썸네일이 나오겠지만 제가 카카오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LK캠, 휴린로봇, 네이버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각각 종목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하나시스템도 60일선에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지만 변수가 존재해요. 그게 뭐냐? 2022년 6월 13일 이거를 꼭 보셔야 되는데, 이날입니다. 2022년 6월 13일 어떻게 됐냐? 조건 딱 두 개죠. 종가가
61선 위에 그리고 꼬리로만 이평선을 지지를 하거나 깨야 된다.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캔들의 고가는 돌파가 된다. 근데 만약에 다음날 돌파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라? 다음날의 고가로 목표가를 수정을 해라. 이 고가는 반드시 돌파가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이. 잘 보세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보이시나요? 기간을 보면요 여러분 52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만약에 이렇게 음봉으로 계속 내려간다. 그럼 여러분 바로 진입을 하지 마세요. 언제 진입을 하냐? 다시 60일선을 뚫고 돌파할 때 진입을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해서 진입을 해도 되는데 대체 언제까지 하락을 할지 모르잖아요. 여기가 바닥인지 여기가 바닥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분할 매수로서는 진입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언제 하락이 멈추는지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다시 60일선을 돌파할 때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 아시겠죠? 분명히 왔습니다. 돌파를 했고요. 그 날이 언제냐? 2022년 6월 13일 제가 메모장에 적은 날입니다.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돼요. 제가 자신있게 말하는데 이렇게 통계를 내고 카카오, 두산 에너빌리티, LK캠, 휴린로봇, 네이버, 하나시스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자신하는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통계를 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는 통계를 이미 다 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나머지 설명 못 드린 거는 지금 날짜를 화면을 캡처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보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 통계를 내면서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이 지금 자리가 왔어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라면 하나시스템은 56,700원이 돌파가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돌파가 되어야 하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켜보세요. 제가 변수까지 하나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 2022년 6월 13일 가지고 제가 이 주식시장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게 있는데 누군가한테 자신있게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통계를 내고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근거를 가지고 온 거고 여러분들한테 대표적으로 4개만 뽑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소통방에 있는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받고 실시간으로 장중에서 대응을 받습니다. 하나시스템 61선 매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건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이게 되나 안 되나. 6년 가까이 17번이 나왔는데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내가 좀 더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은요, 내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도 한번 같이 대응을 받아보고 싶고 참고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런 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문자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가 있습니다. 그거 바로 한번 클릭하시고 더보기란에 블로그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간편 문자 발송으로 연결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거기다 입력을 하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실전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만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를 지금 보시면 이 좌측 위에 보면 기준선이 나와 있고요.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가 나와 있는데 저는 오늘 선행스팬 1과 2 흔히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구름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구름대라고 얘기를 하냐 모양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실전으로 우리가 매매에 접근할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름대들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환선은 최근 9일 중 최고가랑 최저가를 더해서 나누기 2 기준선은 최근 26일 중 최고가랑 최저가를 더해서 나누기 2항값 이 수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기 들어가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는 뭐냐 9일 중심값과 26일 중심값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는 값 선행스팬 2는 최근 52일 중 최고가의 값과 최저가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는 값인데 방금 선행스팬 1에서 언급한
말한 중심값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9일 중심값이라고 하면 9일 동안의 최고가랑 9일 동안의 최저가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값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온 값을 가지고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앞으로 26일 앞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림을 그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사실 이 이론을 안다고 해서 돈을 벌진 않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통계를 내봤습니다. 어떻게 통계를 냈냐, 코스피, 코스닥 전체 다 합쳐서 ETF 종목만 제외하고 주봉, 월봉을 봤는데 일목균형표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만 가지고 제가 시가총액 상위부터 쭉 아래로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통계를 냈을 때에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어느 부분이 좀 더 확률이 높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좀 더 화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월봉으로 지금 보여드린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KB금융 종목을 보면 선행스팬 2를 가지고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한국전력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가격대를 보면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단기간에 봤을 때 40%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주가가 내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선행스팬 1만 가지고 선행스팬 2만 가지고 했을 때 반등이 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행스팬 1하고 2하고 같이 자세히 봐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업은행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선행스팬 2하고 선행스팬 1이 보이시죠?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의 이 낮은 자리를 하면 이 가장 이 바닥 부분들, 이 부분들이 서로 이 두 개의 구름대가 낮은 자리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이렇게 확실하게 이 꼬리로서 지지를 한 모습, 여기를 깨도 괜찮아요. 하지만 깨더라도 이 위로 종가로 안착을 시켜서 확실하게 지지를 한 모습이 나오면 확률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은행만 그러냐? 아니요. 삼성중공업도 보시면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죠? 구름대 두 개, 둘 다 이 낮은 자리가 거의 비슷할 때, 이 비슷한 시점에서 보면 어떻게 좀 더 반등할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2020년에 이 자리로 오고 쭉 올라갔어요. 물론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 주가가 언제 그 자리에 오는지 상황에 따라 다 재료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일목균형표 구름대 두 개, 선행스팬 1과 2만 가지고 봤을 때의 통계를 내보니까 이 구름대가 서로 교차를 하고 가장 낮은 자리가 비슷할 때,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한 다음에 내려온다라면, 그리고 지지한 모습이 확실하면 좀 더 우리가 앞으로 쭉 지켜볼만 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J도 보시면 제가 말한 이 구름대 두 개 낮은 자리가 비슷하면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도 있더라. 물론 반등을 주지 않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제가 직접 통계를 하나하나 다 보니까 선행스팬 1만, 선행스팬 2만 가지고 하는 것보단 좀 더 반등을 많이 주더라.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개별주도 가능합니다. 이쪽 가격대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한 모습이 있으니까 올라갑니다. 주봉 차트로도 당연히 가능해요. 지금 이쪽 부분이 서로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지지를 할 만한 자리, 우리가 볼만하다라고 여겨지는 자리에서 오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움직여지더라. 이 경우는 살짝 선행스팬 2와 1과 약간의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왔을 때 앞으로 주가가 정말 반등을 주는지 안 주는지 통계를 내보니까 확실히 좀 더 주는 경우가 많더라. 우리가 선행스팬 1과 2를 같이 보는 게 좋다. 근데 같이 보는데 어떤 그림이 좋냐? 지금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선행스팬 2를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면 낮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낮은 자리가 여기죠. 이 라인인데, 자, 선행스팬 1을 그려드릴게요. 한 이 정도? 서로 어느 정도 이 낮은 자리가 비슷한 경우에 주가가 그 이후에 쭉 상승을 해서 내려왔을 때에 확실하게 이 자리를 깨더라도 이 낮은 가격대, 이 낮은 자리보다 높게 종가를 마감을 한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도 우리는 충분히 기회를 더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한번 참고를 하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일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이쪽으로 일목이라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일목이라고 문자를 그냥 남겨주세요. 그러면 참고할 만한 자료, 투자에 참고할 만한 자료나 여러분들이 문자를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